전라북도 김제 금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가족은 삼남이었는데 저는 장남이었으며 금구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교육열이 좋으신 아버님의 권유로 전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생활을 마치고 1990년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이후 10여 년을 부모님을 떠나서 전주에서 생활하다 보니 외롭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그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ROTC로 가면 군 간부로 가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을 사병보다는 장교 생활이 좋고 또 그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2학년 마치고 3학년부터 군사훈련을 받아서 ROTC에 임관하게 됐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나서는 그 당시에 큰 제약회사인 입사시험을 합격해서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1973년 6월 30일 저녁과 동시에 7월 1일부터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모님이 중매에 의해서 지금은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서울의 철도병원의 안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였는데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10개월 후인 1974년도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일남 이녀의 자녀를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내는 외모와는 달리 상당히 강직하고 뭔가 세심한 그런 면이 보여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입사 7년 후에 지점장으로 승진받아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고속 승진을 해서 임원까지 하고 임원을 마치고 난 뒤에는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를 하고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상근 부회장으로 6년을 마치고 그렇게 해서 총 42년 동안의 조직 생활을 마치고 제2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9년 8월에 불어닥친 외환위기 때 저는 당돌하게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20여 원의 그 손실을 보고 많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가족 때문에 뭔가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꿋꿋이 견뎌내 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조직 생활, 회사의 생활을 하면서 뭔가 조금 잊을 수 있었지만은 제 아내는 저보다 더 큰 아마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같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만들어준 아내가 참 대견스럽다 생각합니다. 여보, 2008년 외환위기 때 당신하고 상의도 없이 약 20억 원의 손해를 보아가지고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신께 깊이 사죄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미안해요. 한춘자 씨, 사랑해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맡겼습니다. 제가 관여를 하고 지시를 한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이들한테 자유방림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많이 성장을 시켰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너희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이 되기를 바란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주지 못하면은
그 목적 달성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가장 중요시했고 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해서 인맥을 이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 2막을 살아가면서 색소폰, 아코디언, 키보드 등 음악에 상당히 매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동호회 회원들과 같이 가서 버스킹을 하고 또 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구나 동사무소나 아니면 야외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저희들이 봉사활동도 가고 이런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 이 정도면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심불망 마부작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잊지 말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불경종 추후회, 즉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 게으른 자 석양에 바쁘다. 스스로가 게으르지 말고 자기 스스로 뭔가 준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생 점수는 90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살아왔고 제 스스로 생각했던 대로 성취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인생이면 저는 90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나머지 모자란 10점을 여생을 살아가면서 봉사하면서 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하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보령군 청소면에서 이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은 동작구에 있는 상도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18년 동안 재직하고 있는 문순희입니다. 물찌개로 물도 지려받고 또 정부에서 주는 배급이라고, 그땐 배급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밀가루, 뭐 우유, 뭐 이런 것들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도 받아서 먹어봤고 유년 시절은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한 번도 힘들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시절. 그거는 이제 곁에 계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케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를 바로 못 갔어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뭐 안 다녀본 공장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중학교를 가고 싶어서 섬유 공장도 다니고 뭐 고무 바킹하는 공장도 다니고 뭐 미용실도 다녀보고 뭐 만두 만든 데도 다녀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니면서 중학교 가야 될 돈을 벌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흥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여성으로서 그때만 해도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아마 그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남편은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저를 지도하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본인도 의대를 가고 싶었지만 이제 신앙인으로서 주의 길을 가겠다 해서 목사님이 되시려고 신학 공부를 하셨고 저희는 어려운 가정이니까 본인이 장학금 탄 걸 저한테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장학금 탔다고 안 하고 학비 받아서 저 주시고 뭐 이러면서 알바해서 막 보태주고 대학교 때도 등록금을 한 번에 몽땅 내고 공부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계속 알바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 이제 결혼을 했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계속 대학원 공부 시켜주고 박사 공부 시켜주고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이제 학교 강의를 스승님이 주셔서 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한 7년 동안 여러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강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상도중앙사회복지관에 TO가 난 거를 그 신문에서 보고 제가 이제 그 이력서를 제출을 해서 지금 연태까지 그때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현장 경력이 제로인 상태로 이제 관장으로 오게 된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이해하려고 무단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거치지 않아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많이 갈등이 있었고 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으로 인지하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실패는 이제 저에게선 실패는 에너지원이에요. 왜 실패했지? 어디서 실패했지?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을 에너지만 있으면 실패가 얼마든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가치관은 공짜는 없다, 유행은 없다. 제가 늘 저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유행은 없다. 상담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바쁘니까 스케줄 관리를 해서 상담을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느낀 게 어떤 때는 날밤을 새우면서 대화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내가 이 밤에 우리 딸하고 대화하지 않았으면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정말 상담하고 날 때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 어머니들이 전문 상담가가 안 돼도 좋다. 그 자녀의 고민이 뭔지 들어주고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들어줘라. 들어주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해라.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참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요청이 지금도 가족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남편도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 아이들 엄마랑 상담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언제나 문순이 나는 당신에게 언제나 그리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언제나 동행하고픈 사람이고 싶습니다. 당신 얼굴에 미소 가득 머무는 기쁨의 날에도 당신 눈가에 이슬이 맺혀 슬픔으로 고통할 때에도 당신의 삶의 에너지를 더해주는 나는 당신에게 언제나 동행하고픈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남편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기쁘고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과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차없이 엄마에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친정 어머니가 피난 나와서 고생하고 저희를 기르셨는데 암에 걸려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엄마에게 해드리지 못했던 것들 준비해서 어머니가 건강했을 때 그 어머니에게로 가고 싶어요. 순이와 인생을 살면서 참 행복했던 것 같다. 어렵고 힘들고 또 기쁘고 또 슬픈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줘서 문순이 고마워.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래. 화이팅! 저는 동작구 재앙군인회를 8년차 8천여 명의 회원을 이끌고 있는 구회장 이진택입니다. 저는 이제 호적상이 아니고 족보상으로 4대 외동입니다. 저희 사촌이 1명 있고 그다음 제일 가까운 친척이 12촌이 있을 정도로 우리 집안이 아주 귀한 이런 자손이 귀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참 그때는 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삶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울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대학은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특히 ROTC를 하면서 저희 모든 나름대로의 역량이라 그럴까, 이게 상당히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고, 저희 어떤 인생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지 않느냐.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면회를 오셔서 면회가 안 되니까 뭐 이런저런 뭐 소대장들이 지뢰를 밟아서 사망사고 막 이런다. 이래서 아버지가 이놈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유언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집 진택이는 이런 곳에다가 결혼을 시켜서 집안이 번창해야 된다. 첫 번째가 그 7, 8남매의 맏딸,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양반가의 종갓집, 이제 세 번째가 신체가 건강하고 특히 엉덩이가 큰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나는 너한테 유언하다시피 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매를 잘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다 울산에다가 불러서 이런 할머니의 유언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규수를 찾아오는 분한테는 뭐 후사를 하겠다. 소희가 선을 보고 44시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한 일면식도 없는 규수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경주 관광호텔에서 그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팍팍 깎은 육군 소희가 부끄러워서 얼굴은 못 보겠는데 옆으로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딱 끄집어내더니만 우리 집에 와서 지켜야 될 7가지, 아직도 제가 그 7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행 못한 게 있습니다. 6남매를 낳아야 된다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를 악물고 6명을 놓았으면은 참 국가에 이바지하는 이런 애국자가 됐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일로 해서 제가 4남매로서 다들 나름대로 뭐 딸 하나, 아들 하나, 뭐 아들 둘, 그다음에 딸 둘, 뭐 이렇게 다들 제대로 생활하고 있고, 그게 또 내 가장 행복된 노후지 않느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할머니, 저쪽 세상에서 잘 지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손자는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집안을 융성하고 번창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교육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가족들 잘 건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부디 편안하게 할아버지와 잘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 자식들은 서울로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래서 아버지의 그 완고한 뜻을 좀 어기면서 서울로 오게 됐는데 내주 아버지가 승낙을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그 회사에 수주한 그런 공사를 가지고 제가 회사를 차렸습니다. 18년간 이제 건설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본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간이 아파서, 간이 나빠져서 더 이상 회사를 할 수가 없다. 너가 와서 회사를 더 하든지 회사를 매각을 하든지 너가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설을 하고 건설을 맺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정직해야 된다. 정직 속에서 항상 진리가 그 안에 있다. 제가 회사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8년 동안 제한군의를 이끌어 오면서 단 1원의 어떤 부정적인 돈은 제가 써보지 않았다. 우리 동족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개인 출연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동작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민주평통을 8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내 자신을 좀 사랑하고 싶다. 이제까지 못했던 그래서 자해, 자중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고 싶은데 한간에 제가 이제 안보에만 이제까지 전념해 왔다 보니까 어디 가면 너무 또 안보 쪽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쳐야 되지만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지금 현 정부가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고 세계 여러 나라와 유럽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런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뿐입니다.